자, 우리가 더하기 기능을 담당하는 함수까지 만들었다면 그 밑에 이제 이렇게 내려가 볼게요. 여기서 이제 조건문을 활용해 볼 겁니다. 조건문을 사용하여 연산을 수행할 건데 여기서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근데 재료가 필요합니다. num1과 num2가 필요한데요. 각각 사용자한테 인풋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숫자 이거 복사해서 는 밑에 두 번째 숫자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기억나나요? input이라는 함수는요. 이렇게 입력을 내가 숫자 1, 2를 입력하더라도 그 아이들을 글자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인티저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을 해줬어야 됐는데요. 우리 이번에는 플롯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을 해서 받아줄게요. 우리 벌써 자료형, 데이터 타입, 형변환, 함수, 그리고 변수 이렇게 뭔가 당연한 듯 싶지만 되게 많은 개념들을 이용해서 작성하고 있다는 거 항상 신경 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자 숫자 2개 너 입력했죠.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더할 거야, 뺄 거야, 나눌 거야, 곱할 거야 라는 묻는 것도 넣어줄게요. 인풋 수행할 연산 네, 그 중에 우리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어. 을 선택하세요. 라고 좀 길게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해요. 여기서 한번 일단 실행해 볼까요? 첫 번째 숫자는요. 1, 두 번째 숫자는 2, 수행할 연산은 더하기 이런 식으로 넣어 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제 덧셈뺄셈이라는 기호 중에 선택한 하나가 이 오퍼레이션이라는 요 글자 변수에다가 저장이 될 겁니다. 재료는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 좀 제목을 바꿔줄게요. 연산을 위한 재료 준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조건문을 사용하여 연산을 수행해 볼게요. 만약에 오퍼레이션이 비교 연산자를 사용할 겁니다. 플러스랑 같으면 이라는 조건을 활용할 수 있어요. 오퍼레이션이라는 글자 안에 플러스라는 글자가 있는 거 맞아? 이거랑 같은 거 맞아? 라고 컴퓨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true이면요. true이면 더하기 기능을 수행하면 되겠죠. result라는 이름에다가 우리 add 그래서 num1, num2 넣은 거를 수행해 줄 겁니다. 이것까지만 하고 우리 한번 실행해 볼까요? 지금 뭔가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왜 확인이 안 되나요? 프린트 리저트까지 찍어줘야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1과 2가 더해진 3.0이라는 결과가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위에 재료 부분 다시 한 번만 올라가서 다르게 작성해 보실래요? 다시 한번 실행하신 다음에 10, 20 한 다음에 마이너스 기호 이번에 저는 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기호. 그런 다음에 오퍼레이션 기능 다시 한번 코드 실행시킨 다음에 프린트 리절트 뽑아 보니까 3.0이라는 값이 그냥 그대로 담겨 있네요. 저는 10하고 20을 넣었거든요. 그리고 빼기 연산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전혀 연산이 원하는 대로 실행되지 않았죠. 여기까지가 잘 되고 있구나 라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더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elif 오퍼레이션이 마이너스 1 때는 result라는 이름에다가 subtract라는 함수를 실행시켜줘. 그래서 num1과 num2를 넣었을 때 그거 값을 두 개를 각각 뺀 결과를 여기다 저장해줘. 라고 다시 한번 여기까지 작성한 거를 실행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리절트 확인해 볼게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마이너스 10이라는 결과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칙 연산에 맞게 하나씩 다 추가해주면 되겠죠. elif 오퍼레이션. 자, 이번에는 곱하기인 게 맞아요? 물어본 다음에 곱하기가 맞다면
멀티플라이 함수를 실행시켜 주세요. 숫자 두 개를 넣으면 곱해 줄 겁니다. 그다음에 elif 오퍼레이션이 짝대기 슬래시인지 확인을 해본 다음에 역시나 이게 맞다면 divide 해주세요. 나눠주세요. num2를. 코드가 뭔가 길어지죠. 근데 다 같은 의미의 코드니까. 자, 여기까지 했는데요. else라는 거 마지막에 하나만 넣고 싶어요. else.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 리절트에다가 이렇게 또 담아줄게요. 오류라는 글자를 담아주고 잘못된 연산자입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결과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써 내려가 보겠습니다. 연산을 위한 재료 준비 다시 한번 넣어주시고요. 20 저는 그 다음에 15 넣은 다음에 이거를 곱해 주겠습니다. 별표 넣어줄게요. 한 다음에 중간에 연산 부분 넣어서 실행할게요. 그 다음에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잘 곱해진 결과가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도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본인 재료 코드 하나씩 넣어 보시면서 잘 되고 있구나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또 한번 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숫자 두 개 아무거나 넣어 본 다음에 없는 연산자를 넣어 볼게요. 없는 연산자, 예를 들어서 퍼센트라는 게 여기 없으니까 퍼센트를 넣어서 중간에 연산을 실행시켜서 결과를 출력해 보면요, 잘못된 연산자라는 결과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재료 준비해서 다시 한번 실행하는데 우리 num1에는 10 넣고요. num2에다가는 0을 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나누기 연산자를 수행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누기 연산을 실행한 다음에 결과를 보려고 하니까 어떤 에러 메시지가 발생을 해요. 결론은요, 어떤 숫자를 0으로는 나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로 디비전 에러라는 게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위에 코드를 한 번만 수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divide, 리턴을 하는데 이 y 자리에 두 번째 숫자가 0이면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만 로직을 추가할게요. 만약에 y 값을 받았는데 그 값이 0이야. 그러면 리턴 할게요. 오류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라는 글자를 받고 만약 여기서 오류를 만나지 않으면요. 만나지 않으면 그냥 XY 그대로 나눠줘.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코드 혹시 어려우신다면 하나씩 읽어보세요. X랑 Y에 10, 0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Y에 지금 0이 들어있는데 0인지 컴퓨터한테 물어봅니다. 여기 있는 Y에 있는 안에 있는 0이 0이랑 같은 거 맞아? 라고 물어보면은 true가 되죠. true가 되는 순간 if 조건문 안에 있는 코드 블럭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류 메시지가 담기게 돼요. 그런데요, 여기 있는 값이 뭐 예를 들어 2나 0이 아니면요, 여기 있는 값이 2가 0이랑 같은 거 맞아?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야, 달라, false야 라고 해서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서 그 밑에 있는 리턴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이 코드 반드시 다시 한번 Shift 엔터 눌러서 꼭 다시 실행시켜 주시고요. 여기에서 num1에다가 10 넣어주고요. num2에다가 0 넣어주고요. 나누기 연산 사용하고요. 중간에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출력해보면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라는 결과가 잘 담겨 있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한번 우리 간단한 계산기 여기까지 한번 작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